9.8인데 조금 높은 곳에서는 9.6이고 좀 높은 곳에서는 9.4 이런 식으로 다 점점 작아질 텐데요. 각 요 포인트에서 가속을 9.8로 하고 있고 요 포인트에서 가속을 9.6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컬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그때 등가원리 얘기할 때는 국소적으로만 그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어쨌든 일반 항대론에서는 이 중력이라는 용어를 아예 지웠다. 그 말인즉슨 저기서의 그 가짜 힘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아예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좌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진짜 힘으로 믿고 있었던 중력,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는 가짜 힘이다.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너럴 릴레티비티에서는 중력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력이 아닌 그냥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한 그런 자연적인 결과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은 합니다. 이 이제 QR의 컨텍스트에서도 그 뉘앙스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에 해당되는 그 무엇을 언급할 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중력이라는 힘이라는 개념, 뉴턴 단위를 갖는 물리의 양을 아예 배제를 해도 이론 전체가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인슈타인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좀. 네. 개념도 면에서는 사실상 뭐 그전에도 이미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종합했을 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등가원리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다 빼고 등가원리 대응원리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빼고 네. 대응원리로 바꿀 수 없는 부분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기서 핵심이 되는 게 절대 시간 공간, 새로운 시간 공간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사실 오히려 나머지는 다 밖으로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대응 원리에 의해서 다 식이 오른쪽 넘어가면 다 대응되게 돼 있는 것들이니까. 네. 사실은 뭐 절대 시간, 새로운 시간 공간도 대응 원리로 바꿀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수식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네.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어떤 종교의 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물리를 종교로 보는 게 있는데, 네. 저 에너지 운동량 보존 같은 게 하나의 신념이잖아요. 사실 네. 보존돼야 한다는, 그렇게 우리가 수정해 왔고, 그래서 그게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테마로 있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세부 내역들이 결정되는 것인데, 네. 이제 고전역학에서의 가장 큰 믿음은 절대 시간 공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쭉 내려온 것이고, 네. 그게 이제 대응 원리로 가서 특성대성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다른 신앙은 새로운 시공간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대응 원리는 그냥 그 아래로 내려온 해석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빼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제가 요새 이번 이제 현대 물리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이걸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뭐 빅뱅이 다시 일어나거나 해서 다시 인간의 역사가 써진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우연히도 저는 우리 지구의 역사가 뉴턴이 이렇게 힘을 발견하고 힘으로 물리를 풀어내는 식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과학자들이나 다른 역사가 실렸다면, 혹은 외계 입장에서 물리학이 발달한다면 힘이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열심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불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절대 시간 공간은 그쪽에서도 같이 처음부터 공유되는 개념이 아니었을까. 네. 그럼 좀 전에 그 대응 원리라고 하셨던 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이거하고 이거가 대응이 된다라고 말할 땐 한쪽에서 리밋을 취해가지고 다시 갔을 때 연결되는 대응 원리라고 의미하신 것 같고, 그러나 새로운 시공간, 절대 시공간, 그다음에 이것들은 대응 원리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예 그냥 폐기하고 새로 세우는 정도의 그 상위의 어떤 신념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냥 새로 만드는 신념이 아니라 강속불변이라는 거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는 강속불변이 결과라고 생각해요. 시공간에 대한 결과라고. 그 우연히 저희는 강속불변을 깨달음으로써 시공간을 이제 다시 정의하게 됐지만 사실은 시공간이 먼저 있었고 우연히 또 그 세계에서는 강속이 불변하는 거죠. 그냥 네.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형 원리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여기서 일반 항대론에서 G메뉴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은 시공간에 관한 함수잖아요. 우리 아까 이제 슈왈츠 쉴트도 네. 했듯이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요 민코프 스키메트리 -111인 리밋 케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특별한 케이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공간만 탁 이렇게 떼어내는 그 시간 1차원하고 공간 3차원 딱 분리되는 그런 리밋으로 또 대응 원리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뒤에 선생님들 혹시 그래도 한번 해주시면 저는 물리적인 개념은 깊이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이 질문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 걸 좀 적어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필기를 만약에 이걸 사진을 찍어서 현직이나 예비 교사에게 나눠준다면 이걸 이해하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머릿속에 가졌을 때 이 필기를 지금 시간을 가지고 순서대로 하신 거잖아요. 네. 시행부터 GR까지. 네. 그 순서를 모른 채 결과물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중간에 점선이 되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네. 없던 글이 아래줄에 생기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CCK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리플리스 바디 이루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익숙한 표 정리를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아 이렇게 세 줄짜리 표를 만들어서 예. 색깔을 다르게 해서 CM을 검정색으로 썼다면 SR은 파란색으로 쓰면서 CM 부분을 파란색으로 수정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좀 시간차별로의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이 물리적인 지식 이해가 얕은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념도가 학문적 의미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네. 그 교사 예비 현직 물리교사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이 상대성 이론의 이해에 과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고3 수준에서는 저와 같은 교사 수준에서는 뉴클레우스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 개념도가 과연 그거를 이해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과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분류할 수 있다. 지식을 이런 식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어떤 이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교사의 교육에는 좀 더 내용 뉴클레어스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뉴클레우스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네. 네. 저도 개념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겼는데 네. 그거보다는 표로 하는 게 보기도 좋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4 곱하기 한 10에 10? 그 정도 칸에 네. 으로 해서 맨 왼쪽에 여기 위에는 3개는 이제 그런 역학 상대성 이렇게 해서 맨 왼쪽에 시공간
기사를 들으면 단순 암기만 하지 이걸 갖고 개념을 이해하거나 하는 건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예. 뭐 예를 들어 중력 렌즈가 뭔지 중력 렌즈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 이거를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그림은 알것 같아요. 비관적인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교육 한 장으로 들고 가자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어찌됐건 5주간 우리가 상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패럴렐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하이어라키가 분명히 있고요. 그 중에 뭐가 핵심이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완전 전복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좀 더 핵심적인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고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표로 하시든지 뭐 이렇게 또 그려보든지 이런 시도들은 뭐 개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침의 현장에서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간에 의존하는 그림이지요.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단은 쓰신 거는 다 못 쓰셨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저에게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양자역학 파트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스몰로지 파트는 한 30분 정도라도 할애를 할지 여부를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는 3장이 이제 양자역학의 실험적 기초니까요. 그 파트로 좀 넘어가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기를 기재 발표를